할 때 그걸 주실 때에는 그 아버님이 그 족계 안에 가슴에 품고 있던 그런 그 포부, 네. 포부와 그 모든 신심, 네. 이런 것들을 아마 상징해서 그 주신 것 아닌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신림교당 은산 송교훈 법사 나오셨습니다. 은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버님이신 주산종사님 비롯해서 우리 교단의 역대 선진들의 특별한 또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질 텐데요. 지난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렸듯이 주산종사님 하면 우리 교단의 영원한 청년으로 남아 계신 분, 활불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45년 8.15 광복을 맞아서 해외에서 전제 동포들이 귀환을 할 그 시절이었죠. 그때 전제동포 구호 사업을 펼치다가 안타깝게 열반에 드신 우리 주산종사님 40세를 일기로 열반에 드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또 그리워하는 그런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시 아버님 열반하던 때 그 시절 얘기를 좀 자세히 소개를 해 주실까요? 예. 이제 원불교에서 대사회활동을 본격적으로 처음 시작한 게 아마 그 전제동포 구호 사업, 이제 그것에 겸해서 일반인들에게 새생활 선도하는 그런 운동도 하고, 그 청년들에게 강연을 시공간에서 하셔가지고 그러기도 하고, 또 그 방송국에서 또 방송도 하시고 그런 활동을 같이 하시다가 이제 그 부모 없는 아이들을 모으기 시작하셔가지고 그 저 황원 팔타원 황정신행 선생과 같이 이제 그런 사업을 하셔가지고 6개월쯤 이제 그런 활동을 하니까 이제 전제동포도 별로 이제 많이 없고 그런데 철수를 해야 되죠. 근데 그때 서울역 비롯해서 뭐 전국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랬죠. 그런데 그 고아들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 그 해방 이후에 그래서 그 철수 문제하고 고아원 운영 문제를 가지고 내가 상의 좀 빨리 하고 와야겠다 하고 내려오셨대요. 충부로. 그런데 그 어른이 본래 차를 못 타시어가지고 참 그러시는 분인데 차편이 없으니까 추럭을 타시고 감기 기운이 좀 있으신데 내려오셔서 총부에 내려오셨는데 그 전에 그 어른이 그 고아 아이들을 자꾸 이렇게 같이 자고 같이 안아주시고 얘는 참 원만상이다, 뭐 큰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귀여워 주시고 아마 하다가 그러지 않았는가 싶은데 이제 그 당시에 유행하던 병이 이제 걸리신 거예요. 전염병. 그래가지고 이제 총부에 오셔가지고는 바로 누우신 거예요. 그 이제 못 일어나시고 오래되지 않아서 열반을 그냥 그 자리에서 하신 거예요. 그때가 40세. 40세죠. 은사님이 5살. 5살. 그러니 그러니까 3월 27일 날 그렇게 가셨어요. 그런데 그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이제 마음이 아프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병 수발하고 그러던 제자들이 그런데 마지막 돌아가시 이틀 전이신가 제자들이 이제 인사하러 왔는데 일어나서 앉으시더래요. 그러더니 너희들 잘 들어라. 이
진리는 복음을 통해서 변함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 진리를 찾아서 꼭 진리적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는 한참 이제 이 얘기가 누우셨는가 봐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들으신 분들이 이제 그 평소에 저렇게 일어나서도 이렇게 하시지도 않고 그런데 조금 이제 이상한 감을 느꼈는가 보죠. 네. 그냥 그것이 그분은 개성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러고 돌아가셨으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굉장히들 대종사님 돌아가실 때 뭐 못지않게들 그렇게 섭섭하고 울고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 청년들이 이제 금강단을 최초로 조직을 했죠. 네. 그 주산종사 정신 받들어서 네. 청년들이 네. 그랬죠. 그 충무 문집을 보면 정말 눈물 납니다. 네. 그랬을 것 같아요. 1943년에 대종사님이 열반하시고 46년이니까 한 3년 후에 그렇게 그렇죠. 또 네. 예, 우리 교단을 크게 이끌어갈 만한 그런 분이 네. 열반하셨기 때문에 참으로 그렇죠. 안타깝고 네. 슬프고 네. 많은 대중이 그랬을 것 같아요. 더욱이 우리 교단 자선사업의 효시가 된 그런 전제동포 구호사업이나 고아원 설립에 또 큰 역할을 하시다가 갑자기 열반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더 슬퍼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정산종사님께서도 정말 이렇게 슬퍼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또 그 와중에도 당신으로서는 친아우가 열반한 그렇죠. 셈이라 네. 더더욱이 섭섭했을 텐데 용기를 네. 주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정산종사님 생각도 그러시겠지만 아마 대종사님 또 저쪽에 가서 보필하시려고 갔다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예, 생과 사가 둘이 아니라는 네. 이치를 네. 또 보여주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은사님 형제분들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예. 우리 융산 송천은 종사님부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그 대종사님 때부터 우리 융사님은 기움도 많이 받고 기대도 많이 받고 그랬던 선지자지 인물도 아주 어렸을 때 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좋았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대종사님 그 기억이 어떻게 하고 계신가 했더니 저는 이제 모르지요, 대종사님을. 대종사님을 친견하신 분과 친견 안 하신 분 이렇게 나눈다면은 저도 친견은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 42년생인데 예. 그 43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종사님 그때 42년, 3년은 교재 정전 만드시는데 안 되고 그냥 네. 일본에서 예. 일본 애들이 압박을 그렇게 하고. 압박을 하고 예. 머리가 아프시고 그럴 때죠. 그럴 때 머리 쉬시려고 하면 그 저를 부르시면서 네. 우리 어머니 보고 데리고 오너라.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그러니까 가면 그때 은사님은 한 살. 그렇지 예, 돌이죠. 예. 그냥 한창 살이 붙고 이제 그럴 때니까 얼마나 예뻤을까요? 어린애 보시면서 그렇게 머리 식히시고 위안을 삼으시고. 그다가 우리 어머니가 너는 그랬느니라 그러고 이 얘기를 하신 예, 적이 있어요. 예. 이제 저는 그거는 이제 좀 위안은 들었는지 몰라도 친견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 융사님은 친견을 하셨죠. 네. 자공회 뭐 이런 활동 하면서 다 뵀으니까. 예. 대종사님에 대해서는 그 아주 엄격하실 때는 아주 굉장히 엄격하시대요. 예. 그리고 또 자비로우실 때는 어린애들까지 챙겨주시는 걸 그렇게 챙겨주실 수가 없고 예. 그래가지고 또 대종사님 성격이 이런 것도 있다고 하면서 설명을 해요. 그럼 네. 뭐냐니까 대종사님이 울기도 좀 잘하셨다고 그래요. 예. 왜 언제 오셨냐 그러니까 도산 이동환 선생 돌아가실 때고 팔산 김광선 선지님 돌아가실 때고 예. 삼산 김기철 선생 돌아가실 때 이럴 때는 네. 탁 울으시는데 예. 울고 나서 바로 법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른은 뭐 그 정리는 정리고 또 이제 이런 걸 분명히 하셨던 어른인데 그렇게 이제 추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융사님이. 융사님이. 예. 근데 융사님은 여하튼 그래도 그 정성을 다해서 또 교리학교를 이렇게 발전시켰고 총작도 예. 해서 그리고 또 교학을 확립해서 일반 사회 사람들하고 이렇게 왕래가 할 수 있게 그런 그 보훈을 했죠. 네. 그런가 하면 월타운 송관은 대봉도께서도 우리 교단에
정말 그 당시 원불교 음악이라고는 정말 무지한 그런 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음악 발전에 큰 기여를 하셨어요. 그랬죠. 작곡도 많이 하시고. 그 참 올타운 제 바로 위인데요. 그가 형편 때문에 바로 진학도 못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톡학으로 그렇게 음악을 하더니 결국 음악대학까지 전공하고 이제 성가를 비롯한 400여 곡 하고 오페라다 뭐 오페라 다 작곡하고 그래서 이번에 6.1 대제도 보니까 그 월타운 음악으로 쫙 이렇게 총부에서 깔고 참 잘 추모의 그 분위기를 살리고 그러더라고요. 참 보은했죠.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근데 이제 마지막 제가 섭섭한 게 100주년 때 꼭 대종사님 오페라를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100주년 행사에서도 음악을 좀 더 화려하게 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돌아가셔 버렸잖아요. 참 섭섭합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저희도 학창시절 예비교무 시절에 우리 월타원 송관은 교수님이시죠? 원광대 교수님 함께 공부도 배우고 또 성가도 배우고 그랬었는데 그 청아한 모습으로 학계에 계시면서도 우리 예비 교무들을 극진히 사랑하고 또 원불교 교단 발전을 위해서 참 큰 역할을 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찍 열반을 하셔서 저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제 생각인데 우리 오남매 중에서 제일 추진력 있고 활발하고 당당하고 좀 그랬다는 기억이 들어요. 네, 아까워요. 정말 단아한 모습이었지만 그 기백은 대단했다는 생각이. 뭐든지 해내요. 그렇군요. 자, 초기 교단부터 이제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사님이 만난 스승님들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여러 스승님들이 계신데 은사님의 스승님 어떤 분들이 계실지 좀 소개를 해주시지요. 저희 그 회상을 천년의 만보살 회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한 분 한 분 새겨보면은 참 훌륭한 스승님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스승님들을 우리가 그렇게 스승님으로 그냥 보내드릴 거 아니라 다시 한번 돌이켜 그분을 정신과 행적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가다듬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많은 스승님 중에서도 제가 직접 뵙고 그런 분만 한 몇 분 꼽아서 좀 소개해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가장 먼저 어떤 분이 떠오르세요? 가장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가장 그냥 크게 그 뭐라고 할까 영어로 하면 임팩트를 주신 지난 시간에 좀 소개를 해주셨었죠. 항타원님을 제가 꼽고요. 이경순 종사님.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항타원 종사님은 지금 젊은 층에서는 잘 모르실지 몰라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어른 아버님 되신 분이 훈사님이신데 우리 그 할아버지가 가족을 끌고 전부 영산으로 와버렸잖아요. 네, 경상도 성주에서. 그러니까 이 훈사님이 누구냐 그러면 준타원님, 우리 할머니의 조카예요. 이춘풍 선지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고모가 되시죠. 그러니까 경상도 쪽에서 볼 때는 이 전라도 도꾼들한테 허망하게 넘어간 걸로 이렇게 알고 모시러 와야겠다. 모시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네, 전라도로. 그러니까 구산 우리 할아버지가 잘 왔다고 이해가 가는데 우리 대종사님 한 번만 뵈어라. 그래서 이제 데리고 뵈니까 그냥 황홀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제자가 되어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도 고향에 가서 가족을 다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왜 가냐 그러니까 내가 딸만 8명이지 않소. 그러니까 저기가 타관살이를 좀 해야 아들을 하나 낳는다고 하니까 가겠어. 그러고 그냥 둘러붙이고는 오신 거예요. 총부로? 총부로 오신 게 아니라 이쪽으로 오시는데 대종사님이 그걸 알으시고 부안에 자리 잡아라. 그래서 지금 대종사님을 뵈러 온 분들이 중간에 왔다 갔다 하니까 안내도 하고 그러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부안으로
오셨거든요. 네. 그 따님이에요. 이제 두 분 따님이 예. 이제 전무 출신을 하신 거예요. 네. 그 따님 중에 한 분이 항타원. 이경순 종사님이신 거예요. 이경순 네. 종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항타원님은 그런 분이신데 공부를 쭉 내가 알아보니까 전부 주산종사님 밑에서 했어요. 아버님이신 주산종사님. 예, 주산종사님. 주산종사님 조카지요, 그러니까. 그렇죠. 영산에서 그 이제 했는데 서울에서 1년간 있다 개성교무로 27살에 가셨더라고요. 네. 거기서 개성에서 9년인가 있으시면서 개성교당을 그냥 크게 일으켜 놨어요. 예. 그 무슨 거기 제사 공장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네. 그 이제 해방되니까 그 공산주의니까 종교가 안 되니까 내려오셔서 부산으로 가셨는데 그분이 가신 데는 전부 거의가 개척이에요. 네. 부산에 가시다가 이제 대구를 출장을 가셨는데 대구에 아무것도 원불교는 없지 않아요. 근데 이 어른이 생각할 때 당신 고향도 되고 정산종사님 고향도 되고 내 여기다가 꼭 교당을 설립하겠다 하고 출장을 계속 부산에서 대구로 가셔가지고 그 큰 교당을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제가 내려가 보니까. 네. 근데 교당을 15년간 계시면서 7군데를 열었어요. 7군데나요? 네. 그중에 성주도 있고 뭐 괴산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어른을 보고 깜짝 놀란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개척을 나가시는데 네. 그때 이제 안동하고 김천을 나가시는 거예요. 네. 그 이제 거기를 가신다고 교도들이 와서 이제 전송을 하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인사하려고 나가는데 제 방이 어디냐면은 대각전 법신물 양쪽 방 있잖아요. 네. 그거 하나를 썼어요. 예. 그래서 나도 이제 인사하려고 문을 살짝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법신물을 향해서 항타원님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네. 개척 교화 나가기 전에. 나가기 전에. 그런데 내가 그 얼굴을 이렇게 본 거예요. 야, 기도를 저렇게도 할 수 있는가 하고요. 그때 깜짝 제가 전율이 올 정도로 그 얼굴이 평생을 못 잊죠, 그 얼굴을. 네. 그래서 저 어른이 저런 모습으로 저렇게 할 때는 정말 법계를 보신 분이다. 네. 손으로 만져보신 분이다. 네.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까지 할 수 있겠느냐. 네. 저를 그렇게 깨우쳐 주셨어요. 네. 정말 당시 초기 교단이고 교당 하나하나 일구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사무치는 기도가 선행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요. 당신이 철저하시니까 신념이 또 신념이 철저한 제자들을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네. 그분 아래에서 창립주들 교당 창립주들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네. 종로교당에서부터 원남교당 뭐 이때 구록교당 저희 지금 신림교당에도 한 분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분 제자는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군요. 그런 항타원 종사님을 직접 모시고 받들었던 그런 일화 소개를 해주셨고 이어서 육타원 이동진화 선진을 또 스승님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육타원 이동진화 선진과는 또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이동진화 선진님께서는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 결혼식 하실 때 역할을 하셨죠. 동선날. 네. 근데 그것보다도 창신동 교당 서울 교당에 최초로 집을 가질 때 그때 창신동 교당을 내주셨어요. 네. 그때 초대 교무가 이제 주산종사라서 아주 마음이 잘 맞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희사를 하신 거예요, 교단에. 희사를 하신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런데 6.25 때 6.25가 막 지나고 총부가 아주 황폐해졌죠. 네. 그 인민군들이 진주를 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집 고치고 그러는데 이제 선도 나야 되고 그럴 때 거처오시기가 그러니까 저희 집에 와서 몇 달을 거쳐오셨어요. 그때 이 동진화 선생님과 저는 어리니까 저하고 어머니하고 월타운 누님하고 이렇게 안방에서 같이 썼어요. 방을 주무시고.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요. 좌선은 물론이려니와 좌선하시고 독경하시고 그 다음에 뭐 참여문하시고
설성열을 하시고 삼식계문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이제 자연히 일어나게 되지요, 우리가. 그래서 저런이 처음에 궁중도류 대종사님한테도 인사를 안 드린 분인데 한 분 대종사님 제자거든요. 저렇게 열심히 평생을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아침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스승님입니다. 그렇군요. 아침에 삼식계문, 설성열은 뭐 참회문 다 외워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월타운도 그때부터 하게 됐고 저도 하고 어머니 모시고 그렇게 식구들이 다 그렇게 됐죠. 그러셨군요. 이렇게 남모르는 가운데 또 독실한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단이 큰 빛나는 선진으로 또 모셔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팔타원 황정신행 선진도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우리 팔타원님과 인연도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팔타원님은 우리 어머니 태몽에 팔타원님이 유모차를 끌고 우리 어머니한테 딱 맡기고 대종사님한테 인사하러 간다고 갔대요. 그리고 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정산종 목사님이 대종사님이 법명을 주셨다고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와서 봉지를 뜯어서 주는데 이놈이 어디서 왔나 그러고 주셨대요. 열어보니까 서울경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죠. 그런데 나중에 살고 보니까 저만 서울에 와서 살고 저만 또 그 팔타원님하고 한 40년을 같이 살았어요. 좀 팔타원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으셨네요. 인연이 있었어요. 태몽에도 나타나시고. 그런데 이제 제가 원광에 한 3년 있었어요. 원광 여고에. 근데 이 어른이 그때 학교를 세워가지고 이제 부르셔서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른 모시고 학교 초기부터 이렇게 모든 걸 준비하고 그렇게 했죠. 지금의 휘경 여자중고등학교. 오랜 또 교직 생활을 그곳에서 하셨죠. 이 황정신행 선진이 앞서도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1970년 휘경학원 설립하면서 또 원불교 정신을 담아서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셨는데 우리 은사님 이렇게 보훈의 일터에서 뵌 황정신행 선지님 어떤 분이셨는지 잠시 좀 소개를 해주시죠. 황정신행 선생님은 이제 학교 처음 세우실 때부터 우리 학교 교표를 이론상으로 이렇게 이론상 3개 3학으로 했다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어른이 학교 오기 전에 제주도에서 한국보육원 길을 만들 때도 이론상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시는 사업에는 전부 다 이론상 정신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저한테 늘 수도 없이 하셨어요. 야, 나 이 학교 나 혼자 하는 거 아니다. 응? 또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이게 나 혼자 좋으라고 하는 일이 아니다. 처음에는 얼핏 듣기엔 잘 모르겠는데 가만히 새겨 들으니까 대종사님 뜻받들어서 하는 거다. 응? 이게 대종사님이 뒤에서 밀어주시니까 내가 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학교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 어른은 참 완전히 그 대종사님 뜻에 따라서 활동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 어른이 이제 105세에 가셨어요, 사실은. 105세. 105세에 가셨는데 백수를 누리시고 백수 누리시고 가셨는데 학교를 교당에다 내놓으신 거예요. 유언을 내놓으신 거예요, 사실. 유언을 하셨는데 이제 교단으로 바로 지금 그때 형편이 이사 구성이나 그때 사정이 뭐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제 팔타원님 못지않게 신심 있는 우리 건사님이 최준명 맡아서 좀 해달라 해서 그리 갔죠. 그러니까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이분은 대종사님 모시고 사신 분이에요. 이론상 모시고 대종사님 모시고 그래서 이제 저도 큰 보람을 가지고
그것이 있을 수가 있었죠. 그렇군요. 네. 팔타원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 은사님께서 네. 또 그 휘경 여자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네. 하시고 지금까지도 또 예,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대종사님의 친견 제자 상산 박장식 종사님과도 특별한 인연으로 또 스승으로 모시고 계세요. 우리 상산 박장식 종사님 관련해서 어떤 스승이셨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상산 박장식 종사님께서는 저를 훈도하신 적은 없습니다. 가까이 제가 하신 적 없는데 옆에서 늘 뵙고 존경했어요. 네. 그 어른을. 아시다시피 전무 출신 나오신 분 중에서 제일 부자 집안에서 나오셨을 거예요. 네, 그러시죠. 전무 출신 나오신 중에서 문벌이 제일 좋으신 집안이에요. 예. 당시 법대를 나오셔서 출가를 그렇죠. 또 하셨어요. 예. 학벌도 제일 좋으시고 예. 몇 대를 내려오는 아주 벼슬 집안이시고 예. 그래서 그 당시 우리 교단 형편으로 볼 때 이런 어른이 젊었을 때 전물수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 보통 눈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처지죠. 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니까 출가를 한다는 게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대종사님이 출가하라니까 그냥 바로 하셨잖아요. 예. 다 내려놓고. 그래서 저희 집이 그 총무한 독판에 있었는데 상산 선생님 지나가시면 우리 어머니가 참 그 도인 지나가신다고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그러고 살았어요. 진짜 참 그 도인이시죠. 그렇군요. 예. 이 상산 박장식 종사님의 가르침, 우리 교단 사이도 뭐 큰 업적을 놔두셨는데 상사님의 가르침 어떤 거 좀 본받고 싶으세요? 협회면은 상산 종사님께서는 그 회규라 배운 것이 또 이제 그런 많이 있으시니까 회규, 정전, 편찬 뭐 이런 거 다 대종사님 오른팔 되어 가지고 하셨죠. 정산 종사님하고 그렇게 해서 하시고는 모든 그 총무부장에서부터 다 그걸 맡으시고 교정원장 하시고 또 학교 나가서 학교 세우라면 학교 세워서 하시고 해외 교화도 또 하셨고요. 그렇죠. 예. 또 유일학님을 하면 유일학님 하시고 근데 해외 교화를 나가실 때가 65세 타면 정년 가까이인데 나가시라는 건 나가셔서 10년을 하셨잖아요. 10년을 무려. 제가 82년도인가 시카고에 가서 배웠어요. 배웠는데 그때 주변에 모시고 있던 분들이 참 당신이 손수보를 하려고 하시니까 참 그 죄송스럽다. 그런 말씀을 들을 정도로 근검하시고 당신 일을 당신이 다 처리하시고 후진들한테 폐 끼치지 않으려고. 폐 끼치지 않으려고 하시고 그리고 할 일 다 해놓으시고 해외 교화 또 해외 단체와의 이런 그런 연락 이런 거 다 해놓으시고 들어오셨죠. 정말 해외 교화 개척에 우리 교단에 큰 역할을 하신 그런 어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근데 이제 그런 공로가 있으시고 그러지만 제일 마음속에 더 존경심이 나는 건 우리 교단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정통성을 탁 살려주시고 대종사님 돌아가시고 우리 원불교 불법연구회가 다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외부에서는 이제 됐다 하고 일본에서는 그것을 바로 이렇게 잊게 하시고 한 작용을 바로 상사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바로 돌아가시고 법통을 정산종사님이 이을 수 있도록 하고 이래야 저 사람 일본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어렵게 온다. 그렇게 하신 공로. 그 다음에 태산 상사님 받들어 모신 공로. 당신도 물망에 많이 올랐잖아요. 모신 공로. 좌산 상사님 때 그 법까지 여시고 넣으시고 그 이 어른이 이런 그 전통을 안 세워주시면 혹시 나중에 무슨 일이 다른 종단 같이 뭐 있을지도 몰라. 이제 우리 종단은 절대 그런 일 없을 것 같아요. 이 어른이 이렇게 잡아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제일 존경합니다. 이렇게 우리 은사님이 모셨던 여러 우리 교단의 큰 스승님들 그분 한 분 한 분의 신법을 지금 뭐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이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상 예, 짧게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은사님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일생을 앞서 황정신행 종사님 그 뜻을 받들면서 또 교육계에서 또 헌신을 하셨는데요. 교육 현장에 처음 이렇게 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교육계로 가시게 됐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교화 아니면 교육 이런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게 나의 제자리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데에 눈 돌리는 것은 이제 거둬들였죠. 그러는데 예. 원광고등학교 정봉길 그 선생님이 계셨어요. 지금 미국에서 전문 출신으로 있는. 예. 그분이 독일어 가르치시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셨어요. 유학하신다고. 교수를 구할 수가 쉽지가 않았던가 봐요. 네.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가서 그때부터 이제 교단에 섰어요. 예. 그래서 이제 팔타원님이 오라고 해서 이제 팔타원님으로 가고 네. 그렇게 해서 팔타원님한테 가보니까 이것은 원불교 사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좀 정성을 바쳤죠. 예, 그렇군요. 휘경여자중고등학교에서 오랜 세월 근무를 하셨습니다. 교육계에 머물면서도 끊임없이 간접 교화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제가 그런 생각을 했죠. 학생들한테 지금 그 유무령 공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내 이름을 선행록이라고 해놓고 OX 치고 그런 걸 바로 거기 도입을 했어요. 예, 마음 공부. 마음 공부 예. 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고 이제 물론 제 훈화나 이런 것도 전부 교법에 입각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법당을 만들었죠. 학교 내에? 학교 내에 법당을 만들었어요. 예. 그런데 교무님을 모시려는데 교무님 모시는 그 자리가 참 마땅치 않아요. 대우를 해드려야 되고 그러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것이 됐어요. 그래서 교무님 두 분을 또 파견 받아가지고 네. 지금 참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씩 가보는데 예. 1년이면 뭐 100여 명 이상 이렇게 입교자가 생기고 그리고 그 법당도 잘 운영이 되고 예. 그래서 흐뭇합니다. 그 우리 학교 그 정관이랄지 학 교육 목표랄지 이런 게 전부 원불교 정신이에요. 다 그렇게 네. 구체적으로 못 파고놨어요. 네. 네. 사실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도 중요하지만 좀 도덕성이 강한 그런 학생들로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 강한데요. 그렇죠. 그런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시절, 사춘기 네. 시절 공부하는 시절에 정말 마음 공부로 제대로 커나갈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보람도 크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참 그 교화, 교육 이제 이거 팔타원님은 자선까지 다 겸하셨는데 교화, 교육이 다 사람을 기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똑같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교육자로 평생을 산 것을 참 보람으로 느낍니다. 이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네. 우리 집에서 우리 집 가족 중에서 의사가 되려는 사람이 둘이 있었어요. 예. 다 좋은 대학, 서울대학 다 들어갔는데 성공이 안 됐어요. 안 돼요, 이상하게. 예. 또 제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저기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e dirt is out of the place라고. 제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더러운 거다. 네. 응? 그러니까 흙이 참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나무 키워지고 네. 그것이 만약에 어디 식탁이나 침대에 있다면 더러운 거죠. 네.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아주 보람을 느낍니다. 예. 예. 원기 103년입니다. 올해가. 예, 예. 새로운 세기를 이끌어가면서 앞으로 교화나 교육에도 좀 여러 변화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좀 새롭게 네.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일찍이 교육계에서 큰 역할을 하셨던 은사님 또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또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 교화, 교육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정신적으로는요. 그건 그 불변의 원칙을 지켜야 돼요. 정신적으로는. 근본 정신. 네. 대종사님 근본 정신. 이것을 쉽게 생각하고 근본적인 것을 편의적으로 생각하면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예. 각 교당에서나 학교에서나 다 종립학교에서나 저는 꼭 새겨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신적인 것은. 예. 근데 운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변화되어 가는 것을 잘 수용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지금 4차 산업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그때 교화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미리 고쳐야 돼요. 네. 저희들이 그때 교원 개정 문제도 그런 것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 교무님들이 얼마나 참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그렇게 길러내는 분들인데 옛날에 한 시에 한 교당 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전부 도시로 올라와 버리니까 농촌에는 몇 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전부 교무를 파견해야 되니까 예. 교무님이 너무 아깝다. 예.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측해서 이제 바꿔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운영면에 있어서는 신축성 있게 좀 반영하면서 그건 변화해 가면서 앞에 정신적인 불변하고 네. 변화하고 네. 이렇게 조금 해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그 근본 정신, 이제 초기 교단의 어떤 창립 정신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근본 정신이라는 것이 교화나 교육계에 있어서 어떤 정신을 좀 우리가 이어받고 그 뜻을 새겨야 될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좀 쉽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대종사님의 그 정신을 자꾸 찾으면 이제 알게 되겠지요. 다들 알게 되겠는데 그 이소성대 정신. 예. 작은 것부터 예, 쌓아서 큰 것을 이루어가라는 그렇죠. 뜻이죠. 지금 뭐 큰 것 보면 정신이 멋쟁이가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절대 신성. 대종사님에 대한 신성을 바쳐야 돼요. 절대 신성을 바치고 절대 단결해야 되고. 단결. 예. 예. 이 상산종사님께서 그러셨다고 하잖아요. 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네. 그 말을 하셨다고. 하나가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원불교는 지금까지 이렇게 잘 이렇게 나가는 거죠. 지금 다른 교당을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냥 갈라지고 조금 그 교당 크게 짓고 나면은 그 둘이 또 싸우고 갈라지고 이러는데 원불교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어느 단체든 이건 정말 근본 정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서로 단결하고 또 하나의 마음으로 둘이 아닌 한 마음으로 예, 화합해가는 그런 정신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마 은사님이 머물렀던 그 교육 현장에서도 뭐 아주 세세한 것부터 그런 근본 정신을 놓지 않으려고 아마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도 뭐 교육 현장에서는 재가출과 많은 교도들이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 후학 양성에 힘쓰고 계신데 우리 원로 선진으로서 그 후학들을 가르치는 당사자, 교육계에 있는 분들에게 또 전하고 싶은 그런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교육은 실력을 기르는 거 아니겠어요? 실력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수학 실력도 있고 영어 실력도 있고 뭐 다 실력도 있고 체육 실력도 있고 근데 가장 기본되는 실력이 인성 실력이다. 인성이 가장 중요한 실력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과학 선생도 그런 정신으로 가르쳐야 되고 국어 선생도 그런 정신으로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뭐 부탁할 게 있다면은 인성이 최고다. 인성을 기초로 해서 가르쳐야 된다. 그런 말을 해주고 싶네요. 예, 그렇군요. 이렇게 은사님께서는 교육계뿐 아니라 교단 내에서도 서울교회 의장을 비롯해서 참 다양한 요직을 거치면서 교단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해주셨거든요.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앞서 선진님들 지금 소개만 해주셨기 때문에 은사님의 또 활동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의장을 맡고 나니까 여러 뭐라고 할까 교단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할까 뜻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까 이제 회장 중에서도 그렇고 이제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또 이제 저와 같이 이렇게 의장단에 포함해 있는 부회장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시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첫째 하나가
교당의 규모화였어요. 규모화. 예. 어느 규모는 돼야 된다. 서울에 가령 자그마한 교당이 10년, 20년 가도 그렇다면 안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합칠 것은 합치고 예.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이걸 연구하자 해서 몇 교당을 우리가 늘 찾아다녔어요. 협의할 때마다. 그래서 한번 규모화를 해보자 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는 못했지만 지금 몇 군데서 지금 서울에서 새 교구장님 오셔가지고 네.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그때 아마 좀 털을 닦아 놓으시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해서 했을 거예요. 그것이. 예. 이렇게 원불교 교도로 초기 교단에 좀 살아있는 그런 큰 거울로 또 활동을 해오셨는데 그동안 일생을 원불교 신앙을 하고 수행을 하면서 우리 은사님이 마음에 늘 담고 있는 부분, 내가 이것만은 일생을 통해서 지켜가리라 하는 어떤 유념도 될 수 있겠고요, 신조도 될 수 있겠고,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그래도 아버님 법문을 제가 자손이니까. 네, 주산종사님. 예. 예. 그래서 진리에 부끄럽지 않게 진리에 합일해가는 그런 공부를, 그런 경지를 한번 얻고 싶어요. 네. 예. 아버지가 그렇게 부쩍하셨는데 그 부합하는 경지가 뭔가. 네. 그래서 제가 새벽 시간을 거의 한 2시간을 거기 할애합니다. 그것을 친구들하고 여행 가서도 네. 그 시간을 양보를 안 해요. 예. 나가서라도 하고. 새벽에 몇 시에 기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5시. 예. 해가지고. 그래서 2시간 동안 예. 수행 적공을 하시는군요. 예. 뭐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정신을 가지고 네, 제가 네. 합니다. 하루도 안 빼야겠다 그것을.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서 또 받은 것은, 우리 어렸을 때 저보고 어린애들이 왜 이쁜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기억이 생생해요. 네. 그래서 왜 이쁜데? 그러니까 순진하니까 그렇다. 천진하니까. 네. 그래서 그 천진한 마음을 제가 유지하려고 네. 그거 담고 삽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아버님의 뜻, 또 어머님의 그 뜻은 사실 우리 교단의 또 큰 그 경륜과도 연결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뜻을 받들어서 또 일생을 법력 증진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은사님 앞으로 또 이루고 싶은 서원, 바람 있을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주시죠. 바람은 많지요. 바람은 많은데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하고, 이제 이 욕심인지 몰라도 이게 혈연으로도 어떤 혈연이냐,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네. 혈연으로 이 혈연을 잘 그 대종사님 뜻에 따라서, 대종사님이 어머니와 아버지 결혼시킬 때 무슨 뜻이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예. 내 자식이나 아들, 딸이나 손자들이 이렇게 그 집안답게 이렇게 살도록 내가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겠다. 근데 이게 말로 교육해서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 어깨 보고 네. 배우도록 해서, 다행스러운 건 애들이 참 그래도 신심이 있어요. 네. 따라하고 신심 있고, 제가 손자가 셋인데 손자들이 또 그 맹랑해요. 제가 손자 이름을 지어줬는데 첫째 아들 손자한테 태현이라고 지었어. 태현. 네, 큰 태자. 예. 현자는 어지련자. 예. 그다음에 딸을 낳았어. 그러면 젊은 소자, 예. 어지련자. 소현. 어떻게 진지 아시겠어요? 태현, 소현. 소태에서 땄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그다음에 명호에서 우리 딸이 아들을 낳았어. 네. 그래서 소정자 정현을 썼어요. 정산종사님의. 그다음에 나면 예. 내가 주연을 쓰려고 남자가 나오고 여자가 네. 주연을 쓰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게 이제 웃음으로 한 얘기인데, 네. 그 집안의 그 정신을 한번 우리가 잘 지켜나가도록 하는 네. 것이 또 제 소원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아마 우리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님, 또 우리 역대
선조들 그 뜻을 늘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 뜻을 받들려고 아마 일구월심 또 공부해 나가지 않을까. 그러기를 빌고 있죠. 예. 새벽마다 빕니다. 아, 그렇군요. 더불어서 오늘 이렇게 원음 방송 통해서 많은 시청자분들과 소중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방송하면서 소감도 듣고 싶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전하고 싶은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전해주시죠. 이 제목이 이 세상 만난 기쁨이잖아요. 예. 세상 만난 기쁨 프로에 제가 나온 게 영광이고요. 그러면서 세상 만난 기쁨을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근데 제가 발견한 우리 어머니 일기장에 맨 마지막 장에 그 보면은 대종사님한테 삼갑을 받으셨어요. 네, 감각이. 예. 네. 그 삼갑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예. 근데 일갑도 어려울 텐데. 그래. 받으셨는데 그 제목이 예. 뭐냐면은 네. 칠야 삼경에 등불을 얻은 삶이다 그랬어요. 칠야 캄캄한 삼경에 이 사은사요 사막팔절을 얻어서 예. 그 등불을 얻은 거다. 예. 저도 이 세상 만난 기쁨이 뭐냐면 그렇게 말하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또 행복하신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다 그 등불로 하시고 열심히 우리 낙원 생활 하시도록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신 많은 시청자분들이 원불교 초기 교단사를 다시 한번 좀 이해하는 기회도 됐을 것 같고요.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대종사님의 그 뜻을 이어갈 것인가 다시 한번 좀 되새기는 특별한 기회가 됐을 것 같습니다. 예. 인생터그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우리 교단사의 획을 긋는 큰 역할을 하셨던 선지님들을 모시고 또 스승님들의 큰 사랑받으면서 함께했던 신림교당 은산 송경훈 법사와 함께했습니다. 은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